안녕하세요. 좆바가식 부자 재벌 감세로만 일관 중인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엔 59조 원의 세수 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낼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런 세수 펑크를 메우겠다고 외국 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 기금, 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초년생들이 매달 내는 중인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까지 동원하여 세수 펑크를 돌려막기 하겠다는 점에 있어 엄청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행위까지 해놓고는 결혼해서 출산하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환율 급락을 방어할 때 쓰는 외국 환평형 기금에서 4조에서 6조 원,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을 끌어올 예정입니다. 또 주택사업자와 개인에게 분양주택 건설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에서 3조 원 등을 끌어다 쓰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지방에 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5천억 원의 집행 역시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채무를 늘리는 대신 이런 처방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외국 환평형 기금은 환율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꼽히며 IMF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이기도 합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런 위험천만한 짓거리를 2년 연속 반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청약통장까지 털어서 쓰겠다는 것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요? 당장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데 공교롭게도 이것하고 맞물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돈 빼가려고 그런 겁니까?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첫 발언으로 바로 이 내용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기승전 건전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 그리고 땜질 재정이 됐다. 작년 60조 원에 이어서 올해 30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라며 상저하고라는 낙관적 전망만 강요하더니 정작 추계도 제대로 못한 것이다. 외평기금 손대지 않겠다던 한 달 전 발언도 다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보자 감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력하게 추진하더니 재정을 파탄 내놓고 국민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기금, 지방교부세, 외평기금 이런 것 갖다 쓴다고 한다라며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권도 무시하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의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낙관론을 계속 펼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어디 사느냐, 혹시 달나라 사느냐라며 정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중동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느냐라며 환율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쓰겠다는 것도 무책임이 극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인 이정문 의원 역시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펑크가 기재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발생했음에도 기재부는 자구 노력을 하기는커녕 가장 쉬운 방법인 기금을 끌어쓰거나 지방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했다라며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며 설립된 기금을 정부가 재정 여력이 없어 쓰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41년 만에 청약통장 한도를 2배 넘게 늘린 이유가 바로 이럴 때 쓰이려는 목적이었나라며 정부에서 펑크낸 세수를 서민들의 주거 안정 비용으로 메우겠다는 발상, 이게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기재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청문회 개최까지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역시 이미선 부대변인 브리핑에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런 미봉책은 내수를 침체시켜 오히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만성적인 세수 부족을 부추겨 국민들의 삶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재벌부자 감세가 빚어낸 재정 악화의 실책을 인정하고 당장 대책을 다시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제전문가로 불리는 유승민 전 국힘의원 역시 SNS 글에서 세금 깎아준다고 선심은 써놓고 세수가 부족하니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 쓰고 기금의 여윳돈에 손을 댄다라며 아무리 급해도 외환시장의 안정이나 청약저축으로 조성한 서민주거복지용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재정 운용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세정책에 논리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은 투자를 더해서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고 가게는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결국 세수도 늘어날 거라는 시나리오라며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세수결손으로 정부 지출만 옥죄고 지방에 주기로 약속한 돈도 못 주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외치는 낙수 효과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지점은 정부가 청약통장에 손을 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펑크를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 보험 적립금 중 2,5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라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유튜브 컨텐츠 관련 댓글을 모아 소개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월 납입금액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 이유를 이제 다들 아시겠죠?
청약통장에 손을 대는 놈은 노름빚 때문에 집문서에 손대는 것과 같은 놈이다. 집 지어라고 넣어준 돈을 지들 실수한 곳에 쓰겠다고. 니들 연봉, 과급, 임금 포기해라. 실수한 놈들 책임은 져야지. 그러니까 청와대 있지 나와서 용산에 2조를 쓰고 국방부 다시 건설하는데 1조 쓰고 해외 순방에 300억을 쓰고 부자 기업들 법인세를 왜 깎아주냐고. 돈이 없어서 청약에까지 손댈 지경이면서 멀쩡한 민증은 왜 쳐 바꾸려는 거냐. 또 누가 중간에 해먹으려는 거지. 어떤 도둑놈, 오름꾼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자식 학교 등록금 갖다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 부자감세 부족 부분을 청약통장, 장애인의 약자예산 80% 삭감, 외평기금, 우체국 보험금, 국민연금 돌려막기로 채우네. 거기다가 에스베스트연건설 마곡동 미분양도 국민연금 2조로 매입해줬지? 에스베스트연건설에게 뭐 잡혔어? 청약통장도 전국민 강제 가입하고 국민연금처럼 미납시 통장 압류할 날이 올 수도. 그 외환 보유금이 충분한데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냐? 예전 1100원으로는 못 돌아가고 위험인 1300원 넘어서 이제 1400원대 들락날락한다. 1300원은 이제 기본 수준이 된 거고 거기다 수출 줄고 수입은 그대로의 환율이 이런 물가는 어떻게 잡을 거냐. 금리 인하는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고 여기저기서 돈 땡겨서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청약통장 파동뿐만이 아니라 지방교부세 6조 5천억 집행보류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세수 펑크를 이유로 교부하지 않았는데 연속으로 그러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정부의 빚을 떠안게 되면서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려움만 떠넘기고선 윤석열이는 국무회의에서 호랑과 책임의 무게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다. 역 균형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등 유체이탈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실제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 것일까요? 국힘이 4월 총선에서 완패한 것을 두고 를 복귀하는 취지의 총선 백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당시 비대위원장이자 현직 대표인 한동훈을 탓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힘 총선 백서 특위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당정 관계를 꼽으며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최혜병 순직 사건의 대표적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파동, 상무 전 용화대 시민사회 수석의 기자 회칼 테러, 발언 파문, 윤석열이 주도한 대파 파동이나 의대 정원 2,000명 밀어붙이기 일어났음에도 국힘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의 이슈들에 대해 당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특위는 현역 의원을 다른 지역구에 돌려막기 공천을 한 것을 두고도 실제로는 공천에서 탈락한 중진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 전환 배치는 주목할 만한 성과도 없고 기존 공천 신청자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라며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다. 실제 돌려막기 전략 공천됐던 당시 국힘 현역 의원들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었던 지역구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당선된 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국힘이 내세운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도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 결과 자료가 국민유밀의 지도부 및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 않았고 현재도 남아있지 않다라며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초래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국힘 비례대표 공천에서 당선권인 13번을 받았던 강세원 변호사가 21번으로 밀렸고 윤석열 캠프 청년 부대변인 출신인 이기호 전 서기관은 당초 17번을 받았다가 부접대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는 등 잡음이 적잖았습니다. 또 한동훈이 총선 내내 강조했던 이재명 조국 심판론도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특위는 선거 초반당은 국민택배 콘셉트의 공약 홍보로 선전했지만 조국혁신당 등장 뒤에는 이조심 판론으로 선회, 이후에는 개헌저지선 확보와 같은 읍소 전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민생과 경제가 실종됐다라며 선거를 정권심판론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실제 이재명과 한동훈의 유세 기자회견 및 연설문을 비교해보면 한동훈은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양문석 김준혁 등의 이름을 거론하고 범죄자 사기 막말 대출 혐오 등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경제 세금 미래 예산 등의 단어가 들어간 민생 문제를 거론하는 데 치중했으며 한동훈이나 김건희에 대해선 거의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결정적 차이 역시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짚은 셈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집중적으로 저격한 백서에 대해 한동훈은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이런 백서가 나왔다는 것 역시 한동훈의 당내 입지가 여전히 허약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가 계속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며 가로막고 있는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파문이 핵심 인물들이 재판에 나와서도 입을 다물고 있거나 중요한 증거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JTBC에 따르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 용화대와 국방부를 잇는 한라인으로 지목된 박진애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앞서 공수처에 깡통폰을 냈다고 인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첩 보류 당일 박진애 전 보좌관에게 이첩 보류할 수 있다고 한 법무장교까지 휴대전화를 바꿨고 기존 휴대전화는 초기화해 당근마켓에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무장교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문제의 윤석열 경로설이 있던 그날 정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직후 박진애 전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직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받은 박진희는 곧바로 다시 A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후 박진희는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연이어 통화합니다. 용화대로부터 시작된 수사 외압 파문이 시작점인 이첩 보류 지시 직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는 이유랑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랑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역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공판에 출석해 시종일관 답변을 회피했다고 하는데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던 사건이 다시 국방부로 회수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과 직접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사건 주요 인물들과 수시로 통화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임기훈은 윤석열을 비롯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강희구 비서실 부속실장 등과 통화한 내역 관련한 변호인단의 신문에 안보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는 말로 피해갔습니다. 법정에서는 국회와 달리 안보 상의 이유는 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는데도 그러했단 겁니다. 임기훈은 이 자리에서 전장에서 전시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 군 임무 수행의 특성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 위험한 지역에 나가야만 하는 것이 군에 부여되는 소명이자 임무라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권자 적법성을 일일이 평가하고 판단해서 명령의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전시에 군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으로 유지될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요. 위에서 부당한 명령을 해도 억행위를 일삼아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임에도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